현대차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증권의 자동차 모빌리티 담당 애널리스트 장문수입니다. 지난 현대차에서 3월 2일 발표했었던 CU 인베스터 데이와 관련된 내용들과 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을 소통하고자 현대차 IR팀에서 직접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차 IR팀장 윤태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 계실 테니까 네네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IR팀장 윤태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업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저희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만큼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U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내용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이번 CU 인베스터 데이를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두 개의 축은 하나는 이제 전동화 전략이 강화됐다라는 점이었고, 네, 하나는 이제 주주 환원책과 장기적인 이제 재무 목표들을 이제 공유해 주신 점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전동화와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이번 전동화 전환에 대한 의지, 목표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저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익성에 대한 언급들을 해주셨어요. 네. 10% 달성하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여러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문수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전기차 수익성 10% 이상 수준을 달성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이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크게 P, Q, C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라이스 가격, Q 퀀티티, C 코스트입니다.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매, 믹스, 다시 말해서 가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물량, 네. 가격, 비용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전기차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보면 어떠한 그 개선 사항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수익성에도 똑같은 요소들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힌 것처럼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는 187만 대로 잡았습니다. 150만 대 이상 늘어난 거죠? 기존 네, 20년 맞습니다. 대비해서. 2021년 숫자 대비 150만 대 이상 늘어난 숫자고요. 모델 수도 현재 8개 모델에서 2030년에는 17개 모델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판매 대수 증가에 따라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고요. 또 차량 한 대당 고정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저희가 믹스 개선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모델에서 17개 모델로 증가할 때 추가되는 모델들은 저희가 대부분 SUV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옵션 채용률도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원가 절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에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IMA를 완성할 계획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EGMP 같은 전기차 플랫폼과 배터리 시스템, 모터 시스템을 다 포함한 아키텍처로 차량 전반에 대한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부품 공용화율을 높이고 개발 비용을 낮춰서 전기차 수익성 10%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전기차 라인업 관련돼서 저는 좀 관심이 더 많이 가요. 아무래도 네네. 얼마나 또 멋있는 차들이 나올지, 그렇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량들이 나올지. 아무래도 구색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선택권도 많아지게 되고 소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말씀해주신 전기차 라인업 늘어나는 차종들 중에서 어떤 차종들 저희가 좀 주목하면 될지 신규 차종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30년까지는 약 7개 차종을 네. 출시할 계획인데요. 현대 브랜드에서는 11개 차종,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6개 차종 정도가 출시될 계획입니다. 우선 현대의 11개 차종을 말씀드리면은 승용차 3차종, SUV 6개 차종, 그 다음에 기타 차급 2차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SUV 같은 경우도 작은 CUV부터 2, 3년 후에 출시될 아이오닉 7 같은 대형 SUV까지도 저희가 풀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가 출시될 예정이고 또 각 지역별로 좀 지역 특화된 전용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제네시스에서도 SUV 관련된 라인업들이 많이 충원될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파생 전기차들인데요. 2030년까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의 모든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네시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SUV 위주의 모델들이 더 많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듯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는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는 100% 전동화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상당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다른 고급 브랜드들보다도 빠르게 전동화 전환을 제네시스를 통해서 이뤄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규 라인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 많이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인업도 좀 많이 늘어나고 믹스도 좋아지면서 가격과 물량이 모두 견인하는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말씀드렸던 그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때문에 레고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터 관련된 모듈들, 배터리 관련된 모듈들이 배터리처럼 조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듈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대수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회사에 좀 빨라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전략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재무 목표와 주주 환원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투자자분들께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일단 2030년 기준으로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중장기 재무 목표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10%입니다. 그 전에 2026년에는 연결 영업이익률 기준 8%를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가 절감 노력, 제품 믹스, 그다음에 전기차로의 어떤 가속화 전략 등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발표한 중장기 영업이익률을 꼭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됐었던 부분들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었던 미지의 영역이 이제 전기차 분야로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들을 갖고 그동안 투자자분들께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동화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기차 영업이익률 10% 달성과 함께 전사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또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주주환원 책이죠. 저희가 또 들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주주분들을 또 기쁘게 해드릴 만한 또 회사 쪽에 정책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간 가이던스에서 주주 환원 계획들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공식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의 30에서 50%를 주주 환원으로 활용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배당 성향을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최근에 저희 배당이나 어떤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들을 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2019년, 20년 실적이 안 좋았을 때도 절대적인 배당금, 그러니까 DPS라고 하죠. 주당 배당금 4,000원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2020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은 미지급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기말 배당은 3,000원을 유지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 1,000원을 다시 재개했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수익성 개선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물론 통과가 돼야겠지만 기말 배당은 2020년 대비 1,000원 상향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 IR 활동을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주주와의 신뢰관계일 텐데 이런 그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감을 계속 지속해 주셔서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CEO 인베스터 데이랑은 좀 별개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자동차 섹터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바라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가 좀 많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긴장하신 거 아니죠?
최근에 발생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대자동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섞인 언론 보도라든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IR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분쟁 관련해서 네. 현지에 생산 시설이 있는 현대자동차로서는 당연히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판매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러시아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현재 저희가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 때문에 견뎌야 하는 조금 좀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희한테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이제 환율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특히 신흥국일수록 환율 약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루브라도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2015년, 16년 정도에. 그 이후에 저희가 현지 공장에 대한 현지 와이어를 계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영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현지 수요의 감소를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 네. 것인가와 루브라 환율에 대한 수익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핸들링하기 어려운 부분들일 텐데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현지화율 상향을 통해서 환율에 민감해진 수익 구조도 잘 방어할 수 있는 모습. 저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차를 달라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대응하지 못했을 때 예전에는 어디다 보내야 될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후속적으로 이어졌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권역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반도체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이 반도체 맞습니다. 공급차. 제가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작년 5월이 이 공급 부족 사태 정점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전 국민이 그 말레이시아에 그 반도체 후공정이 있다라는 걸 모두 알 만큼 이번 델타 변이 확산을 통해서 9월 이후로 지금 회복이 또 계속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제 좀 회복될 수 있는지 저희 또 현대차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런 네. 말씀도 해주시면 좀 속이 좀 많이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상황이 시작된 이후부터 저희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타사 대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 수급 정상화 과정 자체가 저희의 예상보다는 계속 조금 뭐 지연되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고객분들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1분기까지는 반도체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정상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주 자신 있게 100%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한편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체와 어떤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상황별 계약 체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봐서는 이 단일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을 경우 뭐 이런 공급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개발 착수 시점부터 저희가 반도체 이원화 공급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 다른 OEM들과 또 협업을 해서 대량의 구매 계약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나름대로도 다른 반도체 업체와의 협의나 이원화 작업들, 대체 소자 개발 같은 개별적인 어떤 전략들을 네.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불안한 마음 속에서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 모습들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월 24일 날 주주총회 개최하시는 걸로 제가 공시가 난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제도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현대차 주총 때 이 전자투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3월 23일 오후 5시까지 아래 자막에 나온 링크에 인증서를 이용하셔서 접속하시면 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투표 행사를 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예. 이번 주총의 안건은 2021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선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총 4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사 선임 관련해서는 윤치원, 이상승, 유진오 3명의 사회이사의 재선임이 있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네. 사내이사로는 정의섬 회장의 재선임이 있고요. 연구개발본부장인 박정국 사장과 국내 생산 담당이자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인 이동석 부사장의 신규 선임이 있습니다. 정의섬 회장과 박정국 사장은 가결될 경우 임기는 3년이고 이동석 부사장은 2년입니다. 감사위원 선임은 윤치원, 이상승 사회이사의 재선임 건으로 가결될 경우 임기는 3년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대한 안건입니다. 이는 2021년 135억 원에서 2022년 15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수 한도가 다 보수로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보수 한도인 것이지 이만큼 꼭 다 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2019년에 기존 150억에서 135억으로 하향했던 것을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시 1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궁금했었던 사항들 그리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들을 또 속 시원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나눈 얘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알짜인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 저희 또 현대차에 대한 그 IR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있는 IR 정보 메뉴에서 판매 실적, IR 발표 자료, 실적 발표 온라인 청취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3월 2일에 발표된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 발표 자료도 IR 스케줄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홈페이지 IR 메뉴에 대해서는 본 영상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대차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그리고 현대차 IR 팀장 윤태식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여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좀 더 마련해서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